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구청에서 직접 업무 보고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4일 본청 주요 업무에 이어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은학입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아 포항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남구청 및 읍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경훈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예, 다음은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유흥건 산업과장입니다. 예, 박예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읍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성욱 구농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연일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허성욱 오천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현정 대성면장은 5급 사무관 교육정이라 황선희 부면장을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동해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강호경 장기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고준달 홈god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이도희 상대동장입니다. 다음은 유호성 해도동장입니다. 네. 최정훈 송도동장입니다. 다음 천진홍 청림동장입니다. 최태환 제철동장입니다. 다음은 신정희 효곡동장입니다. 다음 이재숙 대의동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25년도 남구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 방향,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3쪽입니다. 남구청 운영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시민 만족 행복 남구를 목표로 현장 중심 적극 행정으로 시민 행복도시 조성, 상생과 협력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 주민 밀착형 복지 안전망을 통한 나눔 복지 실현, 체계적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중심 안전도시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서 우리 남구청 산하 전 공무원은 올해 현장 중심의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구정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4호 쪽 일반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에게 더 가까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읍면동 간 소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형 민관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현장 회의와 현장 점검 민원 패트롤을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지역 발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와 제품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 자재 구매 및 지역업체 장비의 우선 사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업체 계약률을 90% 이상 유지하며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와 우수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속가능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습,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구청과 읍면동 자체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시민수고 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에 반영된 16억 원의 예산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신설 보수하고 읍면동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 정비 등 농어촌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적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대시민 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원 대상 친절 마인드 교육 및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상시 실시를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현장에서 먼저 다가가는 대민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민원에서 시작되는 시정 신뢰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성있고 지루하지 않은 민원실 구축을 위해 최첨단 AI 포토뷰스를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우리 시의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정착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거래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주택 임대차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계도기간이 2024년 6월에서 2025년 5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홍보 현수막 개천 및 유의사항 제도 수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신고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적제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연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20개 사업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 지구로 장기면 신창 1지구, 동해면 인곡지구를 2025년 사업 지구로 장기면 창지지구, 모포 2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GPS 드론 등 최신 청량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촘촘한 통합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 기초연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무위탁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며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위생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과 해안가, 유원지 등의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구롱포 젊음의 거리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지도 점검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남구지방세 징수 목표는 2,901억 원으로 도세 1,004억, 시세 1,897억입니다. 지난해 징수 실적은 12월 말 기준 최종 목표액 2,858억 대비 107%인 3,046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철강 경기 부진 및 지역 경제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계적이고 철저한 체납 자료 관리로 구간 누락을 방지하고 자진신고 사전 안내, 납기내 납부 홍보,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2025년 지방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총력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남구 체납액은 도세 33억, 시세 146억, 총 146억으로 179억 원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정리 실적은 징수 54억 원,
정리보루 18억 원, 총 72억 원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재산 압류는 물론 관할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함께 체납 차량 변호판 정치, 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상습 체납을 건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증수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줄여나가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정진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농로 포장,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확충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가뭄에 대비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월 예산 12억 원이 반영된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 기반 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여 농촌 환경 정비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숲과 시민이 함께 살아 숨쉬는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및 생활권 지역의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산림재해 방지 사업에 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또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 지역의 숲길 및 임도 정비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구청 및 읍면동 11개소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감시 시설로 감시탑 12개, 초소 5개, 무인 방송시설 9개, 감시 카메라 7대를 운영하여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초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 진화대 25명, 산불 예방 감시원 124명을 배치하여 범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상시적인 도로 유지 보수와 교량 및 시설물의 정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송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시가지 및 철강공단 도로 포장, 도로 배수시설 정비, 인도브록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안 등 신설, CCTV 및 단속 차량을 활용한 주차 질서 확립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시민이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 남구는 흰남도 피해 복구와 소하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재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올해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개측관리 시스템 설치, 동해면 등 소하천 정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기반 구축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로 인한 안전 위험이 심각해짐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고 싶은 남구, 경쟁력 있는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클린업 프로젝트입니다.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 안내문 배부 홍보를 통해서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받는 건축 행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전문 지식 부족, 경제적 요인 등으로 불법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허가, 사용 승인 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건절하고 안전한 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남구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원학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청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청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조민성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오늘 청장님 또 과장님 각 원맨 동장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정책 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송도 해수욕장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뭐 시에서도 챙기겠지만은 남구청에서도 이렇게 좀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수욕장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불빛 축제가 또 이번에 남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하 쪽에 아마 그것도 조금 이렇게 같이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요즘 안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전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비가 온다든지 상시적으로 제가 시정제리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남구 전역에 해팍하는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희들한테 전화 많이 오거든데 여튼간에 그러한 부분도 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좀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도록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3가지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여튼간에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송도 해수욕장 개장 부분은 우리 산업과하고 시해양부사와 같이 협조해서 아마 처음 하는 거니까 그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빛 축제 관련해서 저희 남구 지역에 하게 되면 저희들은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그 도시 정비 사업이라든가 환경 정비 이런 차원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마 6월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초나 근데 그때 차질 없도록 저희 노상적 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비 오고 이러면 저희들은 아까 이제 물 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서를 미리 봄에 합니다. 해놓고 하고 또 냄새 나는 부분은 환경 쪽에서 물론 본청에서 하지만 저희 환경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아마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민성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지금 박신령 의원님, 박신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천회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출령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포항시 의회에서 행정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지금 한 달 이상 운영을 하셨는데 그 시행 평가 결과 또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전 청장님께서 2025년도 운영 방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추진 과제 중에 안전한 차량 통행 도로 유지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흰난로 사고에서 냉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공사 단계로 냉천교 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냉철교 개설 공사를 하면서 의회 보고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교통 폭주, 원활한 소통 방해. 근데 그것이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언론, 또 이용하는 주민, 공통된 견해입니다. 특히 남구, 구룡포나 오천이나 청림이나 제철이나 동해에서 가는 주 간선 도로가 냉천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컴플레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단시간에 또 한 가지는 냉천교가 끝나면 문덕교가 또 이루어집니다. 인덕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언론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주무관님 성함이 이왕진 주무관님, 건설교통과 주무관님이 계실 텐데, 얼마 전에 그 오천의 수정사 입구에서 SUV 차량의 전복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복 사고 이전에 2023년 6월경에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거기는 사고 위험성이 개연성이 계단이 높으니 가드레일이라든지 가른 붉은 봉인가요? 설치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사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고가 다발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던 개연성을 갖고 있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 마지막으로 세무과 관한 소관인데요. 지방세, 도세, 시세를 수납을 했는데 작년도 예상보다 금액이 추가 징수를 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5년도 예상치는 지난해 수납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한 결과치를 데이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뭔지 어떤 분석을 통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원학 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민원실 이제 전심 시간에 그 휴무제를 일부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대부분 다가 민원이 좀 적은 지역이라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도 특별하게 강한 민원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지역 복지 차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확대하든지 오는 시에서 아마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청교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처음에 그게 아마 추석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 개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처음에는 상당히 길게 지체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푸른 도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현장이 남구니까 저희들이 그걸 관찰했습니다. 계속 상황을 관리하고 특히 우리 교통팀에서도 나가고 했는데 해보니까 처음에 며칠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주민들이 그걸 알고 현재 그 냉청교 쪽으로 오다가 인덕교로 돌아가는 분이 오래 계시더라고요. 그 이마트 쪽 앞으로 오면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직진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빠르구나 하는 느낀 분들이 있으면서 지금은 약간 정착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아마 저희들 봤을 때 이게 26년까지 넘어야 되니까 아마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사 입구에 그 사고 나는 부분은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 입구에 설치나 이런 부분은 아마 도로 포하고 관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이제 협조해서 그런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이제 인근 단지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세수가 굉장히 사실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지방세 목표를 특히 남구는 지방세 목표를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잡은 목표에서 최대한 이제 이거를 이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찾으면서 그 체납체 징수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마 그 목표보다 좀 넘어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그 시의 이제 세금 부분이 이제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 그 수정사의 도로 문제는 사실은 주민들이 여러 번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전복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만은 그런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처럼 그냥 나이브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직접 확인하시- 현장을 방문해서 예.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세수에 관한 문제는 좀 그런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든지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세수 같은 것은 좀
보수적이 아니라 좀 과하게 잡아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추가 뒷분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수 부분하고 조금 전에 현장 부분은 제가 요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중에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거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부분은 사실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사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그렇고 시의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노력하고 있고 사실 세수가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저절로 막 들어오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인작 차원의 어떤 방법도 좀 같이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박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혜곤 복지환경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엄면 동장님을 비롯해 우리 남구청에 관련된 과장님들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흰남노 때 대송 지역이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제 그 칠성천 복구공사를 이미 이제 한 60%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각 쪽에 이제 그 하천폭 확장하는 거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세천은 거의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마 이번 2025년도 예산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칠성천이 이제 그 차수벽을 설치해서 통수량은 크게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칠성천도 문제가 이제 남천교가 문제거든요. 남천교가 지금 교량이 좀 낮다 보니까 통수량이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위쪽에서 유입되는 양은 많은데 그 남천교에서 받아주는 통수량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과에서 남천교를 좀 이렇게 높이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지금 올여름에도 또 태풍이 오게 되면은 우리 또 제네리 주민들이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업무를 좀 추진하셔가지고 남천교도 빨리 이렇게 통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겨울에 김종익 그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오무 자유 발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겨울에 지금 농지 성토를 많이 합니다. 대송 지역도 지금 겨울에 성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피해가 많거든요. 성토를 하면서 물론 이제 2025년도 1월자로 아마 그 성토법이 아마 바뀌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는 2m 미만이 신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50cm 이상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성토 그 업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무분별하게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토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낮던 농지가 높아지면서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수되던 침수 피해를 보던 그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또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차적으로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성토는 이제 세종기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량이 들어갔다 진출입로에 그 흙이 묻어서 많이 나와갖고 그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지적 재조사를 지금 원래 454억 원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점용을 그 뭐 수십 년 동안 점용해 갖고 이제 자기 땅은 아닌데 예전부터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지적 재조사를 해서 그 토지를 소유주하고 점용자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그 적절한 금액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저희 구상권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점용 그 당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그 재판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해도 그게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판결이 나고 이후에는 조정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된다. 의견 조율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의를 제기해도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금만 내고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고 굉장한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해도 수정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유자하고 점용자하고 충분히 소통이 그러니까 의견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적선이 그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 소유자가 굉장한 피해를 보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지적선이 그어지지 않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소유자하고 점용자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최영원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예. 주십시오. 그 저희 남천교 통수랑 관련해서 아무래도 신남로 쪽에 있을 때 제가 그때 환경국장에서 그 실제로 그쪽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주 업무는 아마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우리 건설과하고 저도 건의해서 여기에 통수랑 확보라든가 이런 게 빨리 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성토 관련해서는 법도 바뀐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민들하고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환경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리고 또 먼지 같은 게 나오면은 또 불편하니까 농지 파트하고 환경 파트에서 그 지도를 좀 강화해서 읍면동에도 사실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신고 대상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새로 법이 바뀌니까 이런 걸 안내를 좀 잘해서 사실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부분은 실제로 당사자 간의 그 부분이 아마 소통이 덜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뭐 직원들 우리 과장님은 좀 안 계시지만 직원들 팀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주민들 간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 미리 사전에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질의하실 의원, 김영은 김영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청장 수고 많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쉬운 소리를 제가 좀 한 두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구룡포에서 냉청교 공사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냉청교 공청회 관련해서 본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일날 그 도가 시행하는 냉청교 공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좀 했어요. 그날 아마 우리 남구청 건설교통과장께서도 오셨죠? 그날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건데 본의원도 그날 이제 그 냉청교 교통 원활에 대해서 도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냈지만 수정안도 제시도 하기도 하고 지역민들도 그런 염려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 기간이 거의 3년에 이르는 오랫동안의 그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남구에 냉청교 그 동쪽으로 지내는 주민들의 그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불과 그 공청회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공청회 했냐고. 통보만 하지. 공청회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공사 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의견을 그게 이제 적용 가능한 건지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또 통보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통보 형태의 그 공청회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도가 하는 일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당일날 우리 남구 건설교통과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공사가 강제 시행이 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행정이 앞으로 뭐 도가 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도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사들이 연중 벌어질 건데 지역민들과의 공청회 혹은 설명회 등등을 한다고 하면 공사 직전에 통보 형태의 공청회나 설명회가 아니고 충분히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사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또 우리 남구청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 형태로 공사가 시행이 됐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마침 오늘 그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다 계시고 남구청의 간부 공무원들도 다 계시니 이 청장님과 함께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의 연장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이제 그 우리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다면 부디 그 우리 읍면동에 사전에 공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남구청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민원을 접수받고 본청 과장하고 통화하면서 이걸 즉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 읍면동의 공사가 물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공사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남구청 소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이러이러한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금 몇 월부터 몇 며칠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통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읍면동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 누가 시행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읍면에 얘기를 하면 읍면의 읍장님부터 시작해서 읍면장님,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물론 당연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역구원들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늘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 또 구룡포뿐만 아니고 각 지역 읍면 동장님들한테 이게 사전에 좀 서로 보면 여기에 11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청 읍면동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5년도부터는 각별히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읍면동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사실 구룡포 냉천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 구청도 사실 교통소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그 도나 이런 데 건의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최대한 덜 피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은 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건의는 제대로 해서 사전에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하면은 좀 미리 읍면동하고 소통해야지 통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저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 그 읍면동의 공사 관련해서도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 부시장님 주재 회의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읍면동의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저희가 해당되는 그 건설과라든지 여러 부서 이런 부분에 오늘 안 그래도 모인 김에 반드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읍면동장님하고 읍면동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이 얘기는 수년간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 하면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김영은 의원님 충분하게 답변 됐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김영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난해 저희가 업무 보고 할 때 청장님 안 계셨죠? 예, 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난해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 보고 할 때 내용 혹시 미리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이제 파악을 이렇게 모여봤어. 죄송합니다. 그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 청장님이 가시더라도 예, 예. 뭐 내년까지 계시나요? 원래 아니죠. 얼마 안 예, 예. 근데 뭔가 보고는 보고로 끝나고 뭔가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지금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지난해 어떤 업무 보고가 됐는지를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셔요. 청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예. 제가 지난해 지금 업무 보고했던 자료를 가져왔어요. 주요 업무 보고. 그죠. 해가 바뀌었는데 예. 지금 거의 모든 부서가 지금 한두 개 부서 빼고 2024년 주요 시책과 그리고 2025년의 주요 시책이 동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구청은 구청 특징상 실제로 이제 본청에서 하는 민원 업무, 그 다음에 교통 부분, 그다음 위생 부분, 사실 지도 단속은 하는 현장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책적인 부분에서는 본청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현장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도 단속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우리 하는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변화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가 적고 이제 업무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고민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구청과 맞습니다. 본청의 업무가 다르고 그리고 구청이 계속 업무를 계속 한다고 해도 계속 보고를 동일한 시책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은 그죠? 그건 좀 문구 정도는 바꿔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문장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업무 보고에 대한 고민이 좀 적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해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불법 현수막 단속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도 예. 많고 실제로 정치 현수막이라든가 뭐 시내 여러 현수막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어떤 거 있습니까? 실제로 정치 현수막하고 비슷한 유의 일반 현수막이 같이 이제 명절 때나 이래 붙으면 이제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왜 이건 뜯고 이건 안 뜯노 이런 민원도 있고 또 나무에 걸어놨는 현수막도 많아서 또 나무가 아픈데 왜 붙여놓냐는 민원도 많고 사실은 저희들은 이쪽 저쪽 다 맞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원칙 없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번에 설 명절 인사 현수막 지금 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예, 찍었는데 우리가 현수막에서 지금 게시가 가능한 현수막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현수막이 있으면 그걸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예. 지금 1월 16일 날 건축 허가과에서 공문이 다 구청으로 발송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 현수막이 게시가 돼서 설 명절이 무슨 자기 정치 홍보하는 걸로 지금 전락해서 굉장히 혼탁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이나 다른 시민단체가 저렇게 현수막 게시해 놓으면 그대로 게시돼 있습니까? 사실 우리 포스코화편에는 민주노총 현수막을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걸 솔직하게 게시해야 됩니까? 게시해놨는데 저희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야지 반에서 막 하면 또 이런 반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은 단속을 해야 되고 불법 건축물은 단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 예. 무단 점용한 거 단속해야 되는 게 예. 행정의 기본 원칙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때에 따라서 뭐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예, 예. 그 현수막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해도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앞으로, 예. 앞으로 나와요. 기둥에 가려져 있어서 네 말씀하십시오. 예,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상시 단속방 4명하고 업동에서 각 1명 14명이 오전 오후회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뭐 계속 주말 없이 주중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돌았으면 또 다시 달고 돌았으면 다시 달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포스코 대로 쪽에 지금 달려 있는 거는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집회 신고 기간 내에 현수막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체 그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현수막은 집회 신고돼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집회 신고 안 된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제가 잘 된다고. 챙기겠습니다. 예. 근데 청장님, 예. 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왜 단속이 이렇게 안 됐어요 명절 때? 명절 때 저희들도 뭐 일단 열심히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현수막 이야기하는 건 오늘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건축 허가과에도 계속 그 공문 발송해도 안 된다고 하고 구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그거는 구청에서 지금 제대로 업무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청장님 책임지시고 이제 불법 현수막 이야기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행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네,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다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우리 동네 클린업 프로젝트도 있고 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보면은 시설물 안전 점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좀 대로변 주변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동네 길을 돌아다녀 보면은 이제 오래된 상가 같은 거에 폐업을 하면서 옆에 입간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냥 벽에 이렇게 옆에 붙여 놓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떼고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은 걔가 노후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위험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이제 뭐 현장 행정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이제 건물주랑 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 전에 그 사업자를 찾아서 떼라고 하시던지 해서 좀 그런 위험한 경우를 좀 사전에 좀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개인 건축물에 부착된 부분은 아마 그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폐업하거나 이러면 사실 사람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거를 막 우리가 떼지는 못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지도해서 그 최대한 빨리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할 때 그 이제 뭐 업장을 했으면은 그럼 그거랑 맞춰서 좀 업무 협조를 해서 폐업을 했다 하면은 그 실제로 다 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고 진짜 이제까지 있었던 거는 좀 어려운 좀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최선을 좋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확인해가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오천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매립장 관련 또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남구 쪽에 많다 보니까 이제 각종 악취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출장소가 포항에 예전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마련 좀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남구청 올 때마다 느낍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또 우리 남구청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생활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건축 구조물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북구청에 새롭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축을 했지만 남구청에는 어떻게 지금 어떤 새로운 신축 방안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환경 관련해서도 이제 바로 전임지가 환경이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내용을 아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저희들도 이제 환경 출장소가 사실 여기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경 민원을 관할하는 데가 사실 환경청 관할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게 우리는 몸으로 뛰지만 그 한계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그거를
수차례 다시 유치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본청에서 하지만 아직까지 답이 좀 미미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그 협소 관련한 부분은 어차피 그 우리 구청에서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익 의원님, 김종익 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 민원을 대응하다 보면은 청장님도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의 재량이라든가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다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북구청에서는 또 다르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시민들이지만 적용이 달라서 또 일부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심지어 발생을 했고 또 발생할 여지도 앞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지붕 그 계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거기서 이제 어떤 북구 쪽에서는 뭐 이렇게 불법 신축을 했다고 해서 부과를 시켰고 남구청은 또 좀 이렇게 더 대응을 천천히 하면서 결국 또 부과를 안 시키고 또 이렇게 지나왔고 또 불법 아마 조정차 문제도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양 구청이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같은 잣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금 양구청의 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들끼리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서 보통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량의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그 얘기하신 광고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불법 광고물 처리할 때도 본청하고 그다음에 북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듣고 한쪽에 안 듣으면 또 시끄러우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제 불법 건축물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일부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막 옆집 뭐 신고 고발하는 게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도 그 잣대나 기준을 남북구가 좀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통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 부분이 부족한 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제 정기적으로 예. 뭐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어떤 그런 걸 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예. 남구에서 발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북구에서 발생하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소통을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총장님, 뭐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과장님한테 얘기 드릴지 이제 부총장한테 얘기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생각이 나서 하겠습니다. 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뭐 개인 주택일 수도 있고 이제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옛날 슬라브 집들이 노후화되면서 실제로는 비가 많이 셉니다. 이건 뭐 어느 면 문제가 아니고 그럴 겁니다. 우리 김종익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남북 구청 간에 이제 업무 소통의 의미라면은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저희 옆집에도 슬라브 그 기둥을 세웠어요. 그거 집 위에 비 온다고. 그래서 그거를 했던 시설하신 업자인지 안 그러면 그 관련된 분인지 군산에서는 그거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포함은 안 해주고 단속만 하고 이행강제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면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되게 안 높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시설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슬라브 주택에 그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도 실제로는 비가림 시설로 굉장히 효용은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못 따라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뭐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거 뭐 옆집에서 신고하면은 뭐 이행강제금 매겨야 되고 안 하면 그렇고 이거 굉장히 사실 고민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우리 청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는 사실 신고주의로 보통 가더라고요. 사실은 초래가 뭐 불법 건축물 없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마 신고하면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사실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비가림 시설로 만약에 짧게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것 같기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도 그렇고 본청에 건의해서 그런 게 만약에 이제 위에서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건의해서 그게 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꼭 만들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법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제도 장치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내상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질의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청에 함께 질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여기 건축허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건물들이 옥상층의 배수 문제가 안 되거나 방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기존 방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방수 마감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3년 전후로 해서 또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개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로 한 집이 신고가 되면 그 일대 전체가 또 다 신고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유예를 해주든지 조금 이렇게 제도 개선할 때 기다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양구청 간에 조금 이격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가림 시설에 그를 이제 가설 건축물로 보고 일부 높이나 그러한 부분에 좀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조례로 이렇게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많지 않다 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에 쓰는 마감재라든지 그리고 어느 일정 높이에 쓰는 그러한 그 마감재 부분 그리고 그 뒷집에 따라오는 일조권 부분 그리고 그 마감재가 혹시라도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인접 세대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문제점이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문제점에 이러한 것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례를 통한 방법으로 좀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좀 듣고 싶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뭐 유예 내지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적극적 행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어느 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기존 시설도 양성을 시켜준다든지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구조적이나 이러한 부분 보완해서 다시 하라든지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좀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남구청의 우리 실무고시원 과장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 과장 김현석입니다.
방금 배상신 의원님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포항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게 민생 법안이 지금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포항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상위법이라든지 또 방금 이야기하신 뭐 일조권 관계라든지 뭐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본청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재 주택에 한해 가지고는 유예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드린 말씀을 좀 더 여쭈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 하시지만 이제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이게 법 개정이 언제쯤 이게 일단 개정이 될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 개정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까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법률 개정이 여러 건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건이라도 통과가 되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구에서는 그러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 이제 앞에 법령이나 혹은 권익위에서 나온 그러한 해석들 때문에 조금 유예하고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게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청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다. 뭐 이렇게 주장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시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라는 기관이 생겨난 지가 또 30주년이 되는 게 포항이 가지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면서도 아직도 구청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요. 구청에 이제 6급 직원의 숫자가 제일 많던데 이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이 이제 구청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30년 동안이나 진행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위임이 돼 있느냐 아니냐, 사무가 또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의 이렇게 업무로 정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율권을 굉장히 좀 이렇게 축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포항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셨는 것처럼 사실 95년 1월 1일자로 이제 구청이 생겼거든요. 시군 통합되면서 생겼는데 지금 30년 된 지점이고 실제로 이제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의회 보면 시의 하나의 국이다 이래 벌써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 민원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위생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복지 부분 그러고 지금 주로 있는 게 그 차량 지도 단속하는 부분 이런 게 사실 현장에 추진하는 업무 위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는 것처럼 특별한 시책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있는 그런 친절 봉사하고 민원 처리를 잘하는 그런 쪽이 빠르게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의 목표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구청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본청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국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구청의 존재 가치는 스스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그냥 예, 예. 단순 현장 업무가 구청의 업무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다 나눠서 그냥 읍면동에 넘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청에서 사무위임과 관련된 부분을 구청 스스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요. 한 30년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의 업무는 본청에서 구청으로 와야 되고 구청에 있는 업무 중에 불합리한 것은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읍면동에 보내든 본청에 가져가야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업무를 본청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나누는 것조차도. 그렇죠. 조직은 근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구청이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6급들 숫자가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건 무보직이 좀 제법 된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세무과에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경험 있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급수도 중간 관리급의 급수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많다면 예.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일종의 스터디 그룹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무위임과 관련된 부분을 조정을 좀 하시는데 미리 예. 구청이 앞장서시면 좀 구청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할 때 다 되셨다고 예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시간이 많이 지난데 더 이상 질의하실러 이상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예, 청장님과 과별 과장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새해 참 수고 많습니다. 이건 자청정 과장님께 세부적인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 북을 나눌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는 동이 있고 읍면에는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장 임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행정에도 보면은 12월 31일로 모든 끝나는데 지금 각 마을마다 전통적으로 오는 게 정월 대보름 때 마감을 하는 마을이 있고 또 우리가 임명권은 지금 면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뒤에 면장님 계십니다. 그러면 이장님은 추천을 마을에서 하는데 마을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또 면에서 면장님이 그걸 보류한다. 이래서 각각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거 일괄성 있게 아니면 뭐 행정에서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을 존중해서 마을에서 그 동회나 전체 회의 총회를 통해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 지금 자치행정관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남구 쪽에는 아직 읍면동 이장 임명 그다음 동장 임명에 대해가 문제되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는 뭐 북구전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신상 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 지도를 통해서 꼭 마을이 그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포항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 예. 또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정책들이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 조금 늦게 오신 의원님들 아까 제가 고지해드린 내용 그 중에 정책 질의는 청장한테 하고 세부적인 거는 과장한테 하자고 이래 했는데 지금 사실 뭐 정책 질의하고 과에 전문성이 있는 과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하십니다. 혹시 과장님들한테 뭐 세부적인 질의 사항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정책 질의할 때 과장님들한테 같이 질의하는 걸 한 걸로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에 바쁜데 이렇게 읍면 그 동장님들 이렇게 같이 참석하셨는데 혹시 전체 의원님들 이렇게 모이신 자리니까 혹시 그 읍면동에서 일선에 행정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보고사항이나 아니면 청원사항이나 이런 있는 그 읍면 동장님 계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니까. 예. 없다는데요. 예. 예. 그러면 따로 읍면 동장님들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늘 소통 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전체 의원님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평가하려고 총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의회가 남구청의 작년 업무 보고하고 올해 업무 보고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거 그거는 헤드라인 잡을 때 그거는 청장님 가실 때 다 됐지만은 다음 청장님한테라도 인수인계 좀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한 내용에 대해서 남구청과 또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읍면 동장님들 같이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김영건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아마 의원님들 지역에 가면 다 느끼실 겁니다. 저쪽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어느 사업인지 물으면 동장도 몰라요. 시의원도 모르고 그리고 청해수도 모르고 그럼 소관 본청에 소관사업부서에서는 그거 하고 있는데 청해나 읍면동에 상의 없이 그냥 그래 공사를 합니다. 하면은 물으면은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그거 주민들이 누가 물으면은 저 사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의원이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제대로 본청이나 구청에 읍면동에 다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구의 읍면동장이나 시의원이 모르는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사건들이 내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아까 그런 내용들 중요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고 한 내용 대해서 본청과 그 구청 읍면동에서 충분하게 교류가 있어야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또 의원님들이 그걸 알고 그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이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 삶의 만족도도 올라간다 이래 생각합니다. 오늘 각별히 오늘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 잘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우리 남구청에 더 큰 발전을 함께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 있으시는 읍면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들께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본청 및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